자, 다음부터는 그린 산업의 전성기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좌측 차트, 제가 이거 시간이 없어서 19년도를 업데이트를 못했는데요. 왼쪽에 좌측 차트를 보시면 글로벌 재생에너지 비중, 빨간색이 신규 발전 설비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입니다. 작년도가 70%가 살짝 넘었어요. 아마 71인가 아마 2% 정도 좀 됐을 것이고요. 신설 설비 중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꽤 오래되었습니다. 50% 비중을 넘은 것이요. 다만 아직도 갈 길은 먼 것이 파란색 선인 누적 발전 설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 그리고 전체 전력 생산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아직도 20%, 10%대입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를 멈추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해야 될 역할이 이제 막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했다. 초기 국면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에너지 연별 투자 금액은 뭐 당연히 재생에너지가 압도적이죠. 뭐 300조가 훨씬 넘고요. 연간 시장으로 봤을 때도 석탄이나 원전을 다 합쳐도 반밖에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고요. 석탄의 지금 감소, 그리고 헤매는 원전,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재생에너지 시대로의 진격은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하는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제가 처음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이제 2006년도였거든요. 태양광 산업이 완전 초창기, 그리고 풍력은 초창기를 조금 지나서 1차 성장기로 진입할 때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제가 분석을 하면서도 저 자체가 사실은 약간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재생에너지하고 기존의 원전, 석탄, 천연가스의 이 발전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과연 정부가 천문학적인 지원을 계속 할 수가 있을까? 하게 되면 낮아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저 스스로도 컨빅션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으시죠. 거의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수직 급락을 했습니다. 태양광으로 따지면 폴리실리콘부터 인got, 웨이퍼, 뭐 이런 모든 밸류 체인들의 가격이 수십 분의 1 토막이 났고요. 풍력 터바인 자체도 거의 매년 지난 한 10년 넘게 보면 매년 한 3에서 5% 이상 그렇게 빠져왔습니다. 지금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 뭐 심지어 중동, 인도, 대한민국만 빼놓고 전 세계의 모든 재생에너지 가격은 컨벤셔널 에너지원들과 충분히 경쟁하고 많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더 그리드 패러티 이상을 달성한 지금 그런 상태이죠. 당연히 가격이 낮아지니까 수요가 많아지는 거는 아주 당연한 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국가의 예를 들면 19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영국의 얘기인데요. 영국은 우리와 같은 섬 국가죠. 그래서 많은 원전 찬성론자들이 불과 한 2년,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을 한국의 가장 좋은 사례로 그렇게 거론을 했습니다. 전력망이 우리도 이제 아일랜드식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물론 영국은 유럽하고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만 영국도 에너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자립이거든요. 자립이라서 원전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오래된 원전을 폐쇄하면서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 에너지 정책의 사실은 핵심이었습니다. 한 3-4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그게 갑자기 확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왼쪽에 있는 해상풍력 발전 단가의 급격한 하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간색으로 점을 똥똥 칠한 게 영국의 해상풍력 입찰 퍼스트 라운드의 단가였거든요. 메가와트 아워당 그 당시만 하더라도 110에서 110파운드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세컨드 라운드가 딱 되면서 50파운드에서 80파운드의 범위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결정한 서드 라운드에서는 40파운드 언더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힌클리 포인트, 지금 현재 영국의 신규 원전 짓고 있는 게 힌클리 포인트 원전이죠. 이 힌클리 포인트 원전의 전력 공급 가격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92.5파운드거든요. 그거보다도 절반 이하로 더 낮고요. 심지어 그 당시에 영국 전력 도매 가격보다도 더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해상 풍력 터바인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터바인 사이즈가 많이 커졌죠. 그리고 넓은 지역에서 대단히 단지를 갖다가 집중해서 계속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국 정부가 이제 이것 때문에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죠. 해상 풍력 타겟을 원래 10기가였는데 30기가로 대폭 상향을 했고요. 앞으로 나오는 정책들은 이 30기가보다도 훨씬 더 상향한 안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당연히 이제 영국에서의 원전은 설 자리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기존에 갖고 있던 원전 건설 계획들을 스크랩하고 다른 사업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만 심지어 한국도 거기에 참여하려고 했었죠. 근데 사실은 수익성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이 원전의 전력 가격 또는 해상풍력의 전력 가격을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구조잖아요. 근데 뻔히 소비자들이 훨씬 더 낮은 부담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발전원이 있는데 원전을 짓게 한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국민들한테 큰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영국에서의 원전의 발언이 힘들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얘기인데요. 미국은 동부 지역에 발전 설비들이 되게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석탄 발전소들은 계속 폐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석탄 발전량을 앞선 그런 이제 첫 해가 되었고요. 트럼프가 계속 석탄 발전에 대해서 좀 붐업을 시키겠다. 그리고 석탄 산업 자체도 많이 붐업을 시키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발전회사들의 석탄 발전소 스크랩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이 발전 시스템 자체가 민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발전 단가가 낮은 시스템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서 석탄이나 심지어 천연가스도 미국에서 재생에너지보다 발전 단가가 높습니다. 당연히 이제 선택받지 못하게 되고 있고요. 기저발전, 석탄발전이나 원전도 미국의 이 블룸버그가 보는 전망 자체는 2050년 근처면은 다 없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자리를 해상풍력이 대신 하게 됩니다. 현재 이 북동부 해안 지역의 각 주들이 이미 타겟으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심지어 이미 입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들이 20기가가 훨씬 넘게 되어 있고요. 계속 지금 추가가 되는 상태라서 미국도 해상풍력이 북동부 지역의 기저발전으로 지금 성장하게 되는 그런 목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